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준비 방법 두 번째로 귀농귀촌, 귀산촌도 포함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을 생각해 볼 필요하고 그 귀농귀촌의 장점에 대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빨라지는 은퇴 시기, 늘어나는 평균 수명, 노후자금과 준비가 안 돼 있는 노후로 인해서 미리 좀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와 살 것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돈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어떤 돈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는 연금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영업, 창업이겠죠. 이런 것들로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금소득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좀 노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임대 수익으로도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돼 있건 안 돼 있건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귀농귀촌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이 없어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청년 세대하고 여성 가구의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워라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하고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자는 워라밸이죠. 이 워라밸이 유행을 하면서 귀농귀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은퇴자가 증가하고 또 재취업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즘 경제 상황이나 최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귀농귀촌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사람들한테 귀농귀촌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좀 쉬고 싶어서, 또 자연이 좋아서,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의 팍팍한 삶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워라밸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도시에서의 그런 바쁜 삶보다는 조금 넉넉한 삶을 좀 영위하고 싶고, 좀 다른 데서 가치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귀농귀촌 생활은 물론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겠지만은 도시보다는 오히려 농촌에서 사는 게 삶의 질이 높고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취미를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도시에서는 이 기초생활비 중에 그 식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식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촌 생활에서는 이 보통 이 그 음식하고 관련되어서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줄어든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땡땡땡이다라는 프로그램도 있듯이, 특히 남성분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꿈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제 친구나 뭐 제 지인들도 나도 좀 저렇게 좀 귀농귀촌을 하고 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조금 막연하게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처럼 아예 그냥 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 뭐 해발 뭐 500이나 뭐 600이나 700에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도 가치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면서 그런 동경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가서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귀농귀촌을 생각하신다면은 첫 번째로 저는 소득이 있어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소득 없이 귀농귀촌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뭐 소득 필요 없고,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처럼 살 거야, 뭐 그것도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막 가족도 있는 거고, 나 혼자이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가족하고 어울리고 또 뭐 마을 사람이라든지 그런 주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소득도 일정하게 올릴 필요가 있겠죠. 다만 도시에서처럼 죽자 살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한다면은 충분히 행복한 귀농귀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준비 없는 귀농귀촌은 준비 없는 은퇴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은퇴도 준비가 있어야지 행복하듯이, 귀농귀촌만 한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삶 속에서도 가치 있는 또 삶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은퇴 준비 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귀농귀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 주위뿐만 아니라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귀농귀촌을 뭐 꿈꾸고 실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귀농귀촌을 했다가 역귀농하는 사례도 또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귀농귀촌 좋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특히 또 자연을 좋아한다면은 귀농귀촌처럼 더 아름다운 또 은퇴 준비는 없겠죠.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준비 없는 은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려면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도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작물을 해야 될지, 작물 선택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택도 중요하고요. 그 지역에서도 어디에
가서 살지는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니까 좀 두루두루, 또 저도 귀농귀촌 기산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행복한 귀농귀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